시작할게요. 얕은 기초. 이번 주 얕은 기초하고 깊은 기초 두 개 같이 할 건데, 얕은 기초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얕은 기초. 근데 그 얕은 기초에 나오는 어떤 기본 이론들이 깊은 기초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치마량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약 집안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죠. 그 얕은 기초는 지지력과 치마량을 만족해야 돼요. 기초를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사면, 터널, 또 뭐 있죠? 전문 공정이. 그리고는 기초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연약 집안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좀 섞여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론도 왔다 갔다 다 여기에 이론이 여기 이론에 쓰이고, 그 우리 연약 집안에서 얘기했던 무한등분포 하중하고 유한분포 하중이 얕은 기초의 치마에서 나오는 거죠. 얕은 기초 치마량 산정을 할 때 유한으로 하중이 작용하느냐, 그 연약 집안 전체에서 무한으로 하중이 작용하느냐, 그 차이가 왜 그러냐, 포화성비에 의해서 어떠한 치마의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얕은 기초는 그 치마량, 사실 그 기초는 지지력과 치마량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 지지력과 치마량을 만족하는 것을 지내력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지지력 테스트, 지지력 하중을 가지고 집안의 지지력을 판단을 하는 거는 집안의 뭐 최대 극한 지지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Q얼트라고 하면 Q얼트는 뭐의 최대 하중이에요? 뭐 어떤 극한을 말하는 거예요? Q얼트. 그렇죠. 집안이 파괴가 될 때, 전단 파괴가 되려는 그 순간에 그 하중을, 기초가 내리니까 기초에 의한 뭐 최대 하중이 아니라 집안이 버틸 수 있는, 결국은 기초를 설치를 하지만 상부의 하중을 기초가 지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집안으로 어떻게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얕은 기초든 깊은 기초든 그걸 얘기를 하죠. 이런 개념들을 얕은 기초가 이제 처음에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의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얕은 기초는 다음을 만족해야 된다. 기초 집안이 과도한 치마가 발생하면 안 되고, 지지력에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등치마나 경사진 집안에 설치할 경우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세 가지 문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지지력, 테르자기, 벨의 해로부터 테르자기, 메요, 판센, 매직,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론 식에 의해서 현장 시험을 어떻게 해라, SPT에 의한 거, CPT에 의한 거, PMT에 의한 거, PBT에 의한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교차로 점검을 해가지고 지지력과 치마량에 만족하는 기초를 설계를 해라라고 돼 있는 게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쭉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실무에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파트는 아니에요. 이론에 대한 어떤 그 논리성을 가지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 얕은 기초가 이렇게 되는지를 좀, 스트럭처를 제가 짜라고 했죠. 항상 스트럭처. 그러니까 어떤 내진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이 전문 그 분야의 그 이론의 기본적인 어떤 처음부터 끝을 내가 큰 가지들만 해놓고 문제를
받았을 때, 아, 이 문제가 어느 가지를 통해서 주소가 어딘지를 찾아가려면 내가 전체 스트럭처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얕은 기초를 예를 들자면 그 6쪽에 보시면 A3G로 해놓은 내용에 보면은 얕은 기초 내용은 이게 다예요. 제가 글자가 뭐 삐뚤삐뚤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얕은 기초의 설계, 작용하는 하중, 안정성 평가, 지지력, 치마량, 현장시험, 이론식, 한계 깊이 뭐 요런 정도. 그 접지압과 접지압과 치마를 가지고 강성기초, 연성기초 설계를 하죠. 연성기초에는 스프링 개수를 통해서 집안과 구조물의 상호 거동을 통해서 한다는 거. 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파괴 형태를 테르자기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전반 전단 파괴, 국부 전단 파괴, 관입 전단 파괴의 어떤 상대 밀도에 따라서 사질토의 상대 밀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었죠. 그거를 이제 어떤 그래프나 그 치마량, 하중 치마량 그래프를 통해서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얕은 기초. 그 다음에 좀 더 뭐 가자면은 뭐 보상기초라든지 보상기초가 뭐죠? 그 하중을 BF 근입 깊이에 있는 하중의 그 크기를 경감시켜서 안전율을 좀 조정해 준다는 거. 지하의 구조물이나 지하철역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챕터가 돌아오잖아. 한 사이클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할 때 이런 공부는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짜놓으면 이거는 내가 합격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조금 깊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 사이클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굵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어서 얕은 기초다. 어떤 이런 굵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대.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있대. 내가 이번 사이클을 한번 이거에 대해서 70점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빡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는 할 때마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시험 합격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얕은 기초, 깊은 기초 마찬가지예요. 얘 둘은 똑같이 뭡니까? 지지력과 치마거든요. 요 두 개를 만족하는, 물론 뭐 다른 가지들도 있지만 깊은 기초, 얕은 기초 하면은 어떤 기초를 그려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이론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얕은 기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집안 조건, 집안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하중 조건, 어떤 하중이 뭐 등분포 하중인지 집중 하중인지 편심 하중인지 그런. 그다음에 이 기초의 형상 조건, 형상이 얘가 사각형인지 연속 기초인지 원형인지, 그다음에 근입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하 수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울기, 이거 편심, 뭐죠? 경사, 요거를 가지고 설계도 하고 안전 검토도 하고 지지력 치마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하중과 이 집안의 어떤 메커니즘이, 이 안반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폭비를 기준으로 이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나오죠. 깊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QA가 안전율에
극한, 이 집안이 버틸 수 있는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하중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중의 종류가 얘는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축, 압축 하중, 축 인장 하중, 횡하중, 회전 모멘트 4가지. 일단 내가 분류를 먼저 해주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축 압축하고 횡하중이니까 축 압축에 대한 쭉 나올 수 있고 횡하중에 대한 또 어떤 이론이 쭉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려. 그러면 먼저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PW는 PI의 맥스라고 볼 수 있겠죠. 뭐냐? 말뚝이 뭐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큰 값 하나는 일단 PW를 설계를 하는데 뭐보다 작아야 돼요. Q. 허용 지지력보다는 작아야 되고 허용 지지력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얼트보다 집안이 지지할 수 있는 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직전, 그러려면 뭘 만족해야 돼? 얘는 먼저 축 압축을 보면 축 압축을 보면 좀 이따 할까요? 어쨌든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터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때 이거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신 있는 거 이번 시험에 나왔다 하면 내가 완전히 뽀갤 수 있는 만큼 이 중에 한 2-3개만 잡으라고요. 시험 볼 때마다. 다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내가 좀 내 능력이 범위가 좀 넓어지면 이것도 가보고 지금은 만약에 어쨌든 이번 시험도 합격하려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이번 시험에 합격할지 다음 시험에 합격할지 모르지만 이번 시험에 합격하려면 준비를 하나를 철저하게 하시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59.9점짜리 다 맞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70점짜리 2개만 맞으면 돼요. 한 교시당. 그럼 계산 문제,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내가 자신 있게 하려면은 그런 이론들이 정확하게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 이게 뭐냐면, 근데 뭐 내가 막 진짜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진짜 어떤 수식에 뭐 그 사람이 그 학자들이 내놓은 이 해를 끝까지 뭐 다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설계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 기본 이론들 중에 요거를 하려면은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고 설계 그 이론의 개념이 뭐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이 있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이용이 어디에 되고 뭐 설계 시 주의사항,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보고서가 되겠죠. 그 하나의 공정이 나오면은 그 정도는 내가 이제 완벽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안다는 게 머릿속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머릿속에 아무리 있어봐야 이게 손으로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거 기억해내려고 있다 보면은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제가 자꾸 그림 노트 작성하시라 하고 자꾸 연습을 하시라 하는 게 이게 한 번, 2번 그려본 거하고 진짜 이걸 내가 완벽하게 익히려고 진짜 이 그림은 내가 연습해 본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내가 내 손에서 나오는 이 그림의 이 어떤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요. 잘을 안 돼도 돼, 그때는. 처음에 그릴 때는 뭐 자대고 막 이쁘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 내가 진짜 몇 번 이상 해봤던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잘 안 돼도 그냥 바로 나와요. 그림들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림 위주로 하는 게 쉬우니까 그림을 하라는 거예요. 이론 막 그 공식 다 외우고 하려면은 힘들어요. 그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은. 근데 그림으로 해서 그래프로 해서 해보고 그러면 종축하고 횡축이 이것 때문에 왜 이렇구나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소리가 또 길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얕은 기초의 설계는 극한 지지력을 산정을 해서, 극한 지지력은 뭘로 산정해요? 극한 지지력은 이제 개념을 가져요. 자, 말뚝도 그렇고 얕은 기초도 그렇고 지지력, 극한 지지력이라 하면 집안이에요. 집안이 갖는 최대 전단 강도예요. 최대 전단 강도를 뭘로 구해? 시험을 통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현장 시험도 하고 실내 시험도 하고. 그래서 걔가 가질 수 있는 모래집안은 모래집안, 사질도 집안, 그 각종 시험별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의 지지력이라 하면 집안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구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이 기초가 내릴 수 있는 하중을 얼마만큼 얼트로 버틸 수가 있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안전율을 줘서 지지력을 산정을 하는구나. 그 개념을 먼저, 얕은 기초든 깊은 기초든 지지력이라 하면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마도 마찬가지지만 치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그 연약 집안에 할 때 했던 SI, SC, SS 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기초의 형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집안이 치마하는 거는 하중이 오면 그만큼의 그 하중만큼 치마하는 거예요. 그죠? 그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고, 어쨌든 이 같은 경우에 말뚝의 치마, 무리 말뚝의 치마, 기초의 치마는 이제 이 면적만큼의 뭔가가 나오겠죠. 지지력과 치마라고 하면 이거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생각을 하고, 극한 지지력을 뭘로? 집안조사, 각종 시험을 통해서 산정을 해서 이 집안이 가지는 최대 능력을 산정을 한 다음에 안전율을 적용하면 허용 지지력에 근거한 기초의 크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치마량을 산정하고, 허용 치마량 이내에 들어오면 이제 지내력이라고 하죠. 지지력과 치마에 만족하는 기초의 크기를 산정해서 한다. 이런 설계법은 허용력 설계법이 있고, 한계상태 설계법이 있고, 신뢰성 기반 설계가 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지지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를 낸 사람이, 베일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두 가지, 원형이냐 쐐기 파괴냐를 가지고 해를 냈잖아요. 단순히 이 기초가 집안의 지지력입니다. 이 기초가 집안에 가지는 어떤 능력을 여기에 그냥 반원의 이 크기를 가지고 얘가 이 폭 B가 이 집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멘트를 가지고 했죠. 이 집안에 뭐예요? 원집안의 비배수 전단 강도예요. 그죠? CU 값을 뭘로? 뭡니까? 2분의 B죠, 여기는. 2분의 B만큼의 반원을 그려서 요 반원의 이 원주에, 왜 이게 파이 R이면 2파이 R이니까 얘는 파이 R이잖아. 그죠? 파이 R에 R이 2분의 B입니다. 그죠? 그러면 파이의 2분의 B에 얼마만큼? 요 폭 B만큼의 하중이겠죠? 어떤 하중, Q 얼트가 B에, 그러면 곱하기 B가 되겠지. 요거는 뭐랑? CU. 요 원주의 CU만큼. 그러면 얘는, 원주는 이 지름 어떻게 됐어요? 요게, 이 지름이 파이 CU. 2분의 파이 B의 제곱에. 헷갈린다. 잘 불러보세요. 뭐예요? 응? 자, 안전율은 얘가 내리는 하중이 얘가 집안에 지지 않은 지지력이에요. 요 원으로 비배수 전단 강도가 일어나는 얘가 뭐야, 그러면? 2분의 B에 파이에. 그냥 CU네, 그죠?
맞아요? 아니, 얘 집안. 기초 하중 말고 집안. 다시. MD가 뭐예요? MD. MR. MD 불러보세요, MD. ICU. B제곱. ICU의 B제곱. MR은? FS는 MD분의 MR이야. MR은? Q 얼트. 2분의 B제곱? 그치요? 자, 지금 머릿속이 예. 중앙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와야 된다고? 왜? 아, 그러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하중은, 얘는 팔 길이가 요거고, 그죠? 2분의 B만큼 B의 하중이 Q 얼트가 올 테고, 얘는 그렇지. B의 제곱분의 파이 CU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약분하면 MD분의 MR이 어쨌든 6.28 CU가 나와야 되는데. 파이 CU가 나와야 되는데. 2파이 CU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Q월트 2분의 B의 제곱. 요거 나눠지고, 그죠? 일로 가면은 2가 이로 올라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네. 아, 산수가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멍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부끄러우니까 빨리 지울게요. 그다음에 그 세기 파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를 이 선을 끊고 이 반 중심에서 이게 45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받고 얘가 45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두고 요 선을 중심으로 여기가 주동 파괴, 여기가 수동 파괴가 같다고 본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Q 얼트 값을 찾은 게 Q 얼트는 CNC의 QNQ의 플러스 2분의 1의 NR의 B의 맞나요? 감마 여기는 2가 되고 Q가 감마 1의 DF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요 1의 주동 토합과 2의 수동 토합이 같다는 전제하에 여기가 가지고 있는 평형 상태를 Q얼트로 빼주면은 이게 뭐가 돼? 이게 벨의 이 유명한 이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거 조금 안 맞다. 여기가
바로 파괴가 되는 이 직선상 바로 파괴가 되는 이 시점이 아니다. 천이 영역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게 테르자기죠. 테르자기의 극한 지지력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나온 게 테르자기는 예를 들면 이런 흑색이에 파괴가 있어요. 벨리식은 안 맞다.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요런 천이 영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흑색이 파괴가 여기를 지나서 일로 파괴가 되지만 여기도 또 테르자기는 힘을 이 근육 깊이 상에 있는 이 흙이 하쪽을 눌러주기 때문에 어떤 반대로 내려온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여기에 어떤 각도하고 테르자기의 이 지지력식은 그 집안의 지지력 심도가 얕거나 그 전체가 균질한 집안이라고 가정을 할 때는 가장 안전층이 설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테르자기와 메요프는 이제 혹시나 집안이 약간 뭐 경사지거나 아니면 깊거나 균질하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이까지 봤는데 책을 한번 볼게요. 테르자기는 알파, CNC, 베타, 감마 이게 수정식이죠. B, NR에 QN, Q고 메요프는 거기다가 S하고 D라는 경사하중하고 하중을 더 곱해준 거고. 근데 그거를 그림을 가지고 제가 형상화하라는 게 테르자기하고 메요프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이쪽을 메요프로 두고 이쪽을 테르자기로 두자면 얘는 그대로 뭡니까? 파이죠. 얘는 이 알파 각도가 45 플러스 2분의 파인가요? 그리고 이 경사하중의 어떤 집안 전단 파괴 영역을 요까지만 전단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고 테르자기는 메요프는 이 위에까지 올라올 것이다 했고 평면 변형률 조건이고 기초의 형상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르자기는 수정식을 한 게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고 그전에는 그 벨의 식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수정식이 알파 형상, 기초의 형상, 연속 기초냐, 원형이냐, 정사각이냐, 직사각이냐에 따라서 그 직사각 원형 이거 외울 때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이거 직사각형, 연속 기초, 그다음에 원형, 정사각형. 머리가 안 풀립니다, 지금. 직사각일 때 알파, 베타죠. 원형이 얼마예요? 원형 기준으로 1.3, 0.3이면 얘가 1 더하기 0.3의 L분의 B 해놓고 얘는 0.5 마이너스 0.1의 L분의 B 요것만 해놓으면은 그죠? 정사각형일 때 0.49, 1.3인가요? 맞아요? 그럼 얘는 0.59, 1이 되겠네. 그럼 요것만 요 숫자만 외워놓으면은 나오겠죠, 그죠? 테르자기의 그 지지력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요것 정도 표 정도 나와줘야지. 요것만 외워라, 요것만. 맞죠? 자, 맞죠? 지지력, 지지력. 해로부터. 이론식입니다, 이론식. 옛날에 학자들이
기초에 작용하는 극한 지지력은 이렇게 될 거야. 한 게. 요거를 근거로 하지만 너무 형상이 너무 안 맞다 이거야. 이런 식의 이해한 방법. 그 다음에 경험식도 있었지. 경험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 시험. 현장 시험은 먼저 SPT, CPT, PBT, PMT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SPT도 또 나누죠. 사질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사질토, 점성토. 얕은 기초에 Q, 얼트는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론을 냈어요. 왜가 여기에 얘기하는 왜가 그 각자의 그 이론식이 각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로도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전율을 이걸로 두죠. 안전율을 높은 안전율 3으로 두는 거예요. 3으로. 우리 보통 사면 같은 게 1.1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초에 한해서는 3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죠. 안전율이 높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일단 집안 정수에 대해서도 뭐 있지만 자 우리 그 점성토가 있고 사질토가 있어요. 이거는 하중 강도예요. 하중 강도. 요거는 기초 폭이고 요거는 점성토. 요거는 사질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화량 기준이고 이거는 지지력 기준이에요. 지지력 뭐야? 봐. Q 얼트는 CNC QNQ가 아니고 감마 BFNQ 더하기 2분의 1에 감마 1, 2라면 B에 NR 값을 써서 지지력을 구한다고. 그러면 자 지지력에 가장 그 영향을 주는 게 어쨌든 점성토는 요것밖에 없죠. 이거는 사질토 항목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요 CNC만 가지고 점성토는 요 집안 요 바로 밑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지지력을 테스트를 한다고. 그 다음에 사질토는 파이 값밖에 없다고. 파이를 가지고 감마 1, 감마 2를 가지고 집안 어디 폭 B까지 폭 B가 주는 영향 그까지를 해서 요 파이 값만 가지고 순사질토라면 그렇게 해서 자 지지력도 만족하고 치마량도 만족하는 요걸 가지고 결국 하잖아요. 이 하중 강도라는 말은 기초 폭이 좁으면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반비례가 되잖아요. 하중 강도란 말이 기초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치마량이 작아지겠지. 하중 강도란 말은 하중이 아니고 하중 강도라는 얘기는 그 폭에 대한 비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중 강도가 그러니까 이 폭에 대한 폭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치마량이 더 커지겠죠. 그죠?
기초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치마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중 강도는 더 작아진다고. 그게 그렇게 생각해. 하중이 커지는데, 기초 폭이 커지는데 하중이 왜 작아지냐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중 강도라는 말은 그 폭에 대한 비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초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중 강도가 작아지네. 하중이 커지는 거예요. 치마량이 커지는 거야. 어쨌든 치마량하고 지지력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 빗금친 안에 들어오는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걸로도 다 해가지고 다 안전율이 다 다르잖아요. 안전율이 아니라 값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로 내리쳐가지고 이거 만족하면 오케이 한다고. 그러면 자, 극한 지지력이라고 하면 극한 지지력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의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테르자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있고 어떤 식이 얘들은 이제 더 자세히 가잖아요. 어떤 식이들이 있는데 결국은 요거를 만족하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초의 극한 지지를 구하는 방법부터 모르면 안 되겠죠. 일단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치가 있는데 구조물 기초에서는 경험치의 식을 쓸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어떤 가정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가정 조건들을 다 만족할 때에 어떤 집안은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를 써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지지력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테르자기하고 베레헤는 아까 그 원형하고 세기 파괴의 그 두 개의 식 안전율을 원형일 때는 어떻게 하고 세기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에 그 기본 이론을 가지고 테르자기는 아까 그 그림에서 그 좌측에 있었던 그림, 그러니까 집안을 그 DF 위로는 전남 파괴가 안 일어난다는 거 하고 테르자기의 어떤 가정 조건이 뭐가 있냐면 매우 안전측이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DF가 1B보다 작은 집안. DF 근입 심도가 얕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폭 B가 DF보다 큰 집안. DF가 이런 집안에서는 아주 안전축으로 지지력이 나온다고 했고, 메요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깊어도 이제 이게 전남 파괴를 위에까지 끌고 가잖아요. 메요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평면 변형률 조건인 거는 똑같죠. 왜? 이게 지금 길이 방향으로 얼마인지를 몰라.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요 단면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평면 변형률 조건이에요. 평면 이 양면은 이 끝하고 저 끝은 변형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응력은 있어요. 변형이 없다고 가정하는 평면 변형률 조건에서 요 단면을 가지고 단지 이 집안의 어떤 그런 그 물성치와 근입 깊이와 지하수와 하중과 이 폭 B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지력을 판정을 하잖아요. 극한 지지력을. 현장 시험의 방법 볼게요. SPT는 N치로 합니다. N치로. SPT는 N치로 가고 CPT는 Q 값으로 하겠죠. PBT는 그 폭 베어링의 폭하고 기초의 푸팅의 폭을 가지고 고정을 해줘야 되죠. PMT입니까? PMT 맞아요? PMT는 그 기울기를 가지고 나온 그 기울기 있죠, 이거. 이 나오면은, 이 기울기가 아니고, 요렇게, 이거는 그 값이고, 여기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하면은 V0하고 VL 값이 있을 것이고, P0하고 PL 값이 있을 것이라고. 요게 평균 기울기 KG를 가지고, KG에, PL에 마이너스 P0,
해갖고 더하기 시그마 제로를 가지고 뭐 극한 지지력을 산정을 하죠. PMT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집안 정수가 뭐예요? 변정수, 마개지, 변형계수, 전기토합계수, 수평, 집안 발력, 계수, 마찰각 K0가 나오니까 1-sin 파이잖아요. 요 마찰각이 나오는 거고, 걔 집안 계량 효과죠. 그 다음에 G, 극한 지지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극한 지지력을 PMT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PMT가 그러니까 쓸모가 여러 가지, 이걸로 VS 값도 찾아요. 이래서 그 말뚝의 수평 지지력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지력은 얕은 기초, 깊은 기초 두 개 다 가능한 거예요. 그 PMT 가지고. PMT 하면 일단 PMT가 아주 그 기시추공에다가 기시추공 공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먼저 아크릴 공벽만 유지만 된다면 구할 수 있는 값들이 엄청 많거든요. PMT가. 그러면 일단 PMT 시험 방법도 좋고 주의사항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답안지에다 좀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에 대한 뭐 변형계수 어떻게 구하는지 식들은 좀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CPT는 이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가 DF가 1.2m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는 넘어갈 때는 뭐 얼마를 보정을 해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CPT, SPT도 마찬가지고 우리 첫 페이지 얕은 기초 2페이지에 보면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에 보면 폭비가 1.2m보다 작으면 QA는 0.05분의 N, KD 25분의 S,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0.08분의 N의 B에 0.3의 제곱의 KD 25분의 S인데 이거 못 외우겠으면 많은데 일단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는 폭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는 좀 알아주면 좋겠죠. 밑에 장기 단기 해놨는데 QR, EQR, 여기서 말하는 Q는 P를 말하는데 이 PBT는 시험을 하면은 항복 하중이냐 극한 하중이냐에 따라서 극한 하중의 3분의 1값, 항복의 2분의 1값 중에 작은 값을 쓴다고 했죠. 그 하중을 말한 그 P예요. Q 값이. 밑에도 EQ가 아니고 구조물 기초에는 그냥 Q로 돼 있더라고요. EQ가 맞는지 Q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아니 위에 Q는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 작은 값이고 밑에 Q는 3분의 2하고 항복하고 극한의 QU의 3분의 2하고 QY 값하고 이 둘 중에 작은 값을 쓰더라고. 밑에 B는. 밑에 Q는 밑에 Q. EQ가 아니고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게 거기에다가 그 가정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하여튼 대충 쓰면 돼. 이걸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를 숫자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점수 확 깎고 그러지는 않아요. CPT를 할 때는 1.2보다 클 때는 0.3분의 QC로 하고 작을 때는 클 때는 0.5분의 QC에다가 또 B에다가 이 CPT 그 값을 B에다가 0.3을 더해서 제곱을 해서 보정을 해줬네요. 1m보다 작다. 요게 근육 깊이가 1m도 안 된다 할 때는 그냥 0.2, 0.1 QC로 그냥 해줬네요. 그죠? PMT 베인 테스트 가지고도 할 수가 있네요. 베인 테스트. 다섯 가지네요. 요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기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든지 공식을 쓰든지 쭉 말로 쓰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먼저 테르짜기하고 메이어프는 비교해 줄 수 있고 한센 베이직은
메이오프가 한 대에다가 플러스를 시켰죠. I, 소문자인가요? I, B, BG를 더했죠. 얘는 I하고 S를 더했고, 여기다가 BG를 더했는데, 우리 현장의 얕은 기초 구조계산서를 보니까, 배지계 거를 갖다가 써서 최종 지지력을 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는 사람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 현장 거를 보니까 배지계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했더라고요. 이게 이 I, B 값, G 값, 요 I 값, S 값이 각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메이오프가 이 테르자기에 이 사람의 식을 가지고 그 I하고 S 값을 그냥 더 추가로 해서 넣은 거죠. 이제 NC 값이 NC, NQ, NR 값이 뭐냐면 어쨌든 파이 함수에 파이 함수인데 NC는 우리 이제 점성토에서 테르자기는 처음에 5점 파이가 0일 때 5.7이라고 처음에 했는데 수정식은 5.1이야. 맞나요? 아니야. 메이오프가 메이오프가 5.1인가? 이게 5.4인가? 그렇고, 메이오프 5.1이고, 배직이 메이오프의 그 이론을 따라서 한 게 5.14요. 한센 베이직이. 그래서 지금 5.14로 쓰는데, 이제 조금 더 보정한 게 최종 5.14거든. 그러면 집안의 극한 비배수 전나 강도의 극한 지지력 NC 값은 우리는 5.14를 가지고 그냥 통일해서 써주면 됩니다. 우리 5.7 많지. 옛날에는 다 테르자기 5.7을 가지고 옛날 쌍팔년도 이전에는 다 5.7을 가지고 극한 지지력을 써줬는데 지금 뭐 5.14가 베이직이 그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쭉쭉쭉 이 사람들의 변천간 수정식이 있고 원래식이 있는데 이제 얘의 수정식이 얘들이거든. 메이오프의 수정식이 한센하고 배직이 그렇게 해서 했다. 지지력만 해도 엄청 할 게 많은데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빨리 읽어볼게요. 일단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 3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 아까 그게 1페이지였구나. 2페이지에 보시면 설계 고려사항 기초 집안이 전단 파괴에 대해 안전하도록 한다. 가동 치마, 부동 치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진 집안의 설치 시 기초 하중에 의한 비탈면 활동에 대한 지지력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얕은 기초 편에 맨 먼저 있는 게 요거예요. 요 세 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얕은 기초에 어떤 지지력 아니 뭐 설계에 나오면은 설계식 고려사항 얕은 기초에 어떠한 누가 뭐 이거를 묻든 치마를 묻든 뭘 하든 기초 설계식 고려사항에 요거 세 줄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지속 하중하고 일시 하중이 있는데 지속 하중은 자중, 수압, 토압, 침투압을 포함한 거죠. 그다음에 일시 하중에는 변화가 가능한 토압, 수압, 빙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기초 설계 시에 허용 지지력의 심화를 검토를 위한 하중은 그냥 우리는 D 곱하기 L로 해주는데 뭡니까? 부재를 위해서 이 기초에 이 부재가 결정이 났어. 이 기초 폭 이거는 집안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죠? 집안에서 결정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철근양, 두께, 강도 이런 것들은 구조에서 합니다. 구조에 할 때는 1.4의 D, 1.7의 L을 곱해줘요. 하중계수를 곱해줘요. 하중 저항계수, 이게 뭡니까? 허용응력 설계법에서 이 극한 하중을 해줄 때는 우리가 집안의 지지력은 요 폭 B만 찾아서 주는 거야. 구조에다 넘겨줘요. 그러면 구조에서는 기초에 이제 어떤 뭡니까? 본체 설계를 하는 거죠. 본체 설계는 1.4D에 1.7L, D가 아니고 L이네요.
또 한번 기초에 작용하는 상부에 작용한 연재 과정을 고려해서 전단 파괴와 침하 등을 검토한다. 기초체의 자중도 기초 안정성 검토의 하중에 포함한다. 기초체 바닥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고려해서 이건 양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거죠. 수평 과정을 고려해서 기초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이거는 이제 전지화를 다 해줘야 돼. 옹벽처럼 얕은 기초 같은 경우는 이 구조물에 대한 전지화는 이게 외적 안정 검토죠. 측벽의 수동토합 및 수압 등을 고려해서 수평화 중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초의 안정성 평가에는 전단 파괴, 침하, 전도 활동, 기초 본체의 안정성, 기초가 시공된 비탈면의 안정성까지 다 해줘야 된다. 모멘트 평행 조건, 아까 베레헤로부터 원형 파괴는 모멘트 평행 조건에 의해서 점성토는 그렇게 하고 사질토는 흑색이 파괴에 의해서 하중 작용의 연집 방향으로 무조건 그 선을 기준으로 주동토합과 수동토합이 만난다. 그게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였죠. 파괴 형태 요 세 가지를 그리려면 전반 전단 파괴, 국부 전단 파괴, 관입 전단 파괴를 이 세 가지 그림과 이 그림이 전단 전단 파괴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얘가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이걸 그냥 이렇게 그려놨네. 어쨌든 얘가 이렇게 융기가 되잖아요. 그죠? 융기된다는 게 전반적으로 갑자기 팍 꺾어지잖아요. 그래프 보시면. 전반 전단 파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게 극한 하늘 쪽에 가서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팍 꺼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기초 집안에 어떤 뭐가 이 그림을 같이 그려주면 좋겠죠. 이 횡축은 뭐예요? 상대 밀도가 이거는 B분의 DF인데 B분의 DF가 보시면 요래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요거라고 1, 2, 3, 4야. 4를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B분의 DF가 4를 넘어가면 깊은 기초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관입 전단 파괴는 관입은 깊은 기초에서 일어나는 파괴인 거예요. 그죠? 이게 국부, 전반. 이 전반은 그러니까 상대 밀도가 밀실하면 밀실할수록 전반 전단 파괴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라. 이 그림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 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팍 일어나는 거는 얘가 팽창하는 거잖아. 소위 말해서 OC라는 얘기거든. OC가 과지압이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팽창하는 거동을 보이는 게 갑자기 이 극한 하중에서 갑자기 팍 꺾어지면서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전반 전단 파괴. 국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집안으로 위로 융기되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파괴가 일어나는데 국부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서 관입하고 전반하고 어떤 중간의 위치를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얕은 기초의 파괴 형태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요 그림하고 그래프하고 요거까지 나와줘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테르자기, 메요프 이 사람들의 파괴 형태를 그릴 때는 요 기초에서 아까 테르자기하고 메요프하고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 요소를 같이 해줘야 되겠지. 영양 요소. 아까 지파형, 집안 조건, C파이, 감마, 파괴 조건, 이 파괴면 어떻게 되는지, 국부 전단 파괴인지, 전반 전단 파괴인지, 그 다음에 하중 조건, 이 하중이 어떻게 편심을 먹는지, 아니면 뭐, 과대한 하중인지, 그 다음에 형상, 기초의 형상, B 곱하기 L이 어떻게 되는지, 원형인지, 그 다음에 근육 깊이, 이 근육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에다 나타내주라고. 지하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나머지 G는 뭐예요? 하나 더 있잖아, G. 지하수 말고.
지지 기반인가요? 아니면은 기초에 집안에 그 뭐죠? 경사인가요? 하여튼 이거에 따라서 경사도 좋고 지지 기반도 좋고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재 보면은 테르짜기하고 매우표 비교해 놓은 표도 많고 요 집 하향 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 놓는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죠? 엄청 해놨네.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이 하중이 할 수 있는 한계 깊이가 있다. 이거는 여기에 20%까지만 왜 여기 이 기초 폭에 의해서 미치는 이 집안의 지지력은 뭡니까? 감마 요게 Q하고 요 Z 델타 Q 플러스 Z 감마의 0.2% 요 20%까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 밑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정도. 5분 쉬었다가 나머지 치마 좀 하고 깊은 기초로 넘어갈게요. 할 게 많은데 이거를 얕은 기초 한 주, 깊은 기초 한 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분만) 쉴게요.